우리가 사실 이 전략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그 전략을 일단 세워놓고 걔를 계속 따르면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요, 제가 책을 한 권 드렸었어요. 네. 그 책이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입니다. 네. 로스. 또 러스라는 책이거든요. 네. 러스라는 책인데 사실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재밌어요. What I Learned Losing a Million Dollars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네. 내가 100만 불을 날리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책인데 이 책 얘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여기 잠깐 퀴즈를 하는 얘기예요. 따단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1번, 2번, 3번, 4번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다 20년 동안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요게 그럼 20년 후에 가장 많이 돈이 되는 전략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 네. 1번일 것 같아요. 왜요? 얘는 손실이 없고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네. 20%가 아니라 17년 동안 40%는 벌잖아요. 그렇지만 1번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확실한 거는 1번, 그러니까 1번은 4번보다 낫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얘는 18년 동안 20%고 2년 50%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얘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1번이랑 4번이랑? 10배? 10배까지는 아니고요. 네. 6.7배 정도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2번, 3번을 아마 더 선호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네. 그 20%씩 지루하게 버는 것보다는 이제 화끈하게 벌고, 하락장이 오면 뭐 두세 번 정도 좀 날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요거 조금씩 까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수익이 이만큼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8년 동안 20%잘 벌었는데 2년 동안에 50%만 깨져도 이게 얘는 38배가 되고 6.7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거는 얘는 본 20이고 얘는 10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10과 20의 차이, 20년이 6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봐도 그냥 큰 손실만 피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60에서 65%까지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제 거가. 네, 그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거 가지고 20년 가시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그 정도 잃는 해가 한 두 번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17년에 40%를 벌 수 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네. 네. 그런 게 있죠. 네. 사실 제가 아마 좀 놀라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아닐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그게 딱 사실 느껴져요. 소위 큰 손실을 피하는 게 그게 버는 길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시나요? 맞아요. 네. 그쵸.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사지 네네. 뭐 떨어질 것 같은 걸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생기세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시나요? 그러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계속 안 오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좀 솔직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네. 지금 떨어졌지만 네. 잠깐 떨어진 거고 네. 또 오르지 않을까. 이 책을 한 이유는 네. 이 책에서 결국 하는 얘기는 네. 그거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네. 따라서 투자를 해라. 올랐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내가 잘 지켰다? 그러면 잘했다. 네, 그죠. 이런 네네.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벗어나면은 처음엔 요행으로 좀 벌 수 있지만 결국은 크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의 그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게 바로 퀀트 투자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는 사기 전에 얘를 언제 팔아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것도 처음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팔았으면 손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못 팔았으니까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손실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손절할 타이밍도 놓치고 네. 절반 이하가 떨어지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매도하는 게.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뭐 네. 8만 원이에요 그때 네. 얘를 언제 팔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규칙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9만 원에 팔아라. 9만 원이 안 오면요? 9만 원이 안 오면 네. 좀 벌. Don't even worry about it. 그건 전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전략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사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얘가 8만 원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주식이 할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내려가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세 개로 정해져요. 그럼 그 세 개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8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원하진 않지만 떨어진다 하면은 10%까지 떨어지면은 팔아버리겠다. 이제 손절. 그 한 시나리오가
땡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팔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횡보한다. 그러니까 안 움직여. 한 3개월 정도 두고 보다가 이놈이 계속 예를 들면 8만 원에서 뭐 7만 5천에서 8만 5천 왔다 갔다 하면은 손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 진리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본 가장 큰 메시지가 사기 전에 그러면은 그 플랜을 세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올랐다 내려갔다 횡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거든요.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이미 다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가격, 시간, 새로운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가장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종목이나 뭐 전략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후 또는 6개월 후에는 이제 팔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가격별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오르면은 최고점 대비 10%에 팔고 내리면은 10%에서 손절하고 횡보하면 다시 시간으로 오는 거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영업이익이 이제 뭐 그 매년 뭐 20% 30% 오를 거를 그 전망을 했는데 이제 못 오를 경우 그때 이제 buy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팔 때는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늘 이제 그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 이 전략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그 전략 을 일단 세워놓고 걔를 계속 따르면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매수 전에 MDD 선을 그려야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if when 전략을 짤 때 그럼 최악의 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계산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참아야 될 선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2.5%라고 명확히 정해 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체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의 MDD가 60에서 65%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동성이 높은 자산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주식밖에 없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펀드가 주식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네. 그죠? 네. 그리고 코인이라는 건 요만큼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심지어 더 변동성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변동성 낮은 자산들이나 또는 전략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MDD를 훅 낮춰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차차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10개 종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거를 저는 네. 같이 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가져갈 만한 애들이 있는지 아니면 네. 얘는 이제 놓아줘야 할 애가 있는지. 네네. 왜냐면 저 혼자서 그걸 판단하기가 그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그 주식의 퀄리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미 갖고 계시니까 뭐 초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일단 싹 팔고 그 다른 그 탄탄한 애들도 갈아끼시든지 아니면 아직은 가족들이니까 같이 가져가시면서 네. 그 새로운 전략을 하면 그때 갈아끼시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저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당장 다시 얘를 살 초이스가 생긴다면은 지금은 얘를 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딥다운하게. 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주식이고 뭐가 별로인 주식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감만 있는 거죠. 그 네. 감은 도대체 뭐예요, 그건? 감은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네. 주식 예. 그리고 대기업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주식, 대기업, 오케이. 그 다음은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네. 생활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생활 밀접. 네, 네, 네.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활 밀접과 대기업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뭐예요, 그럼? 그게 사람들이 그때그때 막 이렇게 와글와글 말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네. 생각을 반영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 왜 대기업 미국 주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안 사셨어요? 미국 주식이요? 네네네. 안 사봐서 그냥 계속 안 샀어요. 그렇구나. 귀찮아서 알아보기 귀찮아서 아, 쉽다고 네네네. 하던데 네. 그냥 뭐 하나 더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네네. 그게 사실 예. 귀찮았습니다. 네.
미국 주식 그것도 할 거예요. 아, 네. 미국 했으면 주식에서 좋겠어요.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한국 주식과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많이 다르진 않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따단!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The Little Book That Still Beats the Market 이게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인데 네, 이분이 그 소위 전설 중의 전설이거든요. 네. 해치펀드를 굴리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분이에요. 네. 이 책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좋은 주식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럼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이런 거를 또 논하게 되겠네요. 네, 와, 그게 제일 신난다. 네. 궁금한데 다음 네. 주가 진짜 기대가 돼요. 저도 궁금합니다.